안녕하세요. 신이시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A레벨 공부가 어려운 학생도 영국 진학이 가능하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영호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영호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A레벨 어려운 학생, 파운데이션으로 영국대학 진학, 이제 추천이죠. 가능, 또 하니까 추천하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학생들이 이제 고집센 학생들이 있어요.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계속 A레벨을 하려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보면 좀 안타까운데,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A레벨 하다가 파운데이션 하면 되느냐 하면, 음, 처분돼. 이제 우리가 A레벨을 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A레벨이 정상적인 이제 영국 대학가는 루트잖아요. A레벨의 2년 과정을 잘 하면은, 그 과정을 이제 잘 마치고 대학을 갔을 때 대학 공부에 이제 조금 아주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좀 대학 가서도 좀, 영국 대학이 이제 좀 이렇게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A레벨로는 이제 자기가 성적만 된다면 모든 영국 대학에 이제 다 지원할 수 있는데, 파운데이션은 쉽기는 한데, 이제, 그, 1년 과정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게 다 A레벨 학생에 비해서 이제 다 못 배우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그럼 뭐 어떤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 놨냐면, 그 영어가 처음 시작할 때 IELTS가 조금 A레벨 할 실력보다 조금 낮은 학생들, 영어 수준이 조금 낮은 학생들, 그리고 자기는 영국 대학을 그냥 중상위권 정도만 가도 회피한 학생들, 예. 그런 학생들이 이제 또는 그 밑으로 가도 괜찮은 학생들의 파운데이션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지금 현재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 예, 그렇게. 근데 J레벨 시작한 학생들 대부분 보면 이제 꿈이 크잖아요. 아, 내가 지금은 공부를 좀 못해도 열심히 해서 이제 어 좋은 영국 대학에 가겠다 해서 A레벨을 많이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면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스 사라지면서 이제 좀 공부를 잘 안 하는 습관, 친구도 새로 사귀고 하면 이제 공부 잘 안 하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핸드폰하고 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중에 이제 AS 레벨, 그 A레벨 첫 해에 이제 첫 텀에 이렇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 안 나온다는 건 이제 비성적 아래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하는 게 좀 저는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뭐 B 나온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한 과목만 B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 성적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쭉 하면 돼요. A레벨로. 근데 이제 자기가 세 과목이 이제 세 과목이 다 B 나오거나 뭐 B, B, C 또는 그 아래로 나오면, 어, 정말 어렵습니다. A 레벨 두 번째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A레벨 첫 해 B나 C 나온 학생이 A레벨 두 번째에 가서 A나 S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나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니, 이제 뭐 그때는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성적을 잘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런 경우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그렇게 좋게 얘기해주고 계획을 세워줘도 이게 학생이 잘 따라오면 되는데 잘 안 따라오고, 그 다음에 따라오고 싶어도 학생이 힘든 게 자기가 A레벨 첫째에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A레벨 두 번째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A레벨로 계속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물론 뭐 자기가 그래도 여름 방학이나 뭐 어떤 방학 때 해서 열심히 해서 하겠다 하면 계속 가면 되는데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레벨 첫 번째 텀에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이때는 첫 텀 때 이제 1월에 시작하는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해 그러면 10월에 영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장점이죠, 그죠? J레벨 첫 텀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근데 이제 A레벨 첫 해 마친 후에 성적이 안 좋아서, 그 예상 점수가 이제 뭐 BBB나 또는 그 밑으로, 뭐 ABB도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A레벨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A레벨 첫 해 마친 후에 두 번째 이제 9월부터 있죠. 파운데이션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1년 과정 파운데이션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A레벨 쭉 가도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는 똑같은 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재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거라서 좀 그나마 두 번째 케이스도 괜찮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A레벨 두 번째 첫 텀 때 성적이 안 좋은 경우 이제 이때 A레벨 두 번째가 너무 어려워서 막 B나 C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1월에 하면 이 케이스도 이제 A레벨 마치는 거랑 대학교 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적인 낭비는 없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낭비는 어떤 거냐면 A레벨을 다 했는데 뭐 B나 C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파운데이션도 처음 하면 이제 시간을 2년을 버린 거죠. 왜냐면 A레벨 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A레벨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점수가 잘 안 나오면 파운데이션을 해서 조금 목표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게 하려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A레벨 한 학생들은. 자기가 파운데이션 안 가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몇몇 학교 뭐 예를 들면 이제 캠브리지의 그 뭐 아비 컬리지나 세난드루 컬리지 이런 데는 이제 학교가 A레벨도 있고 파운데이션도 있거든요. 근데 A레벨 하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안 좋으면 학교에서도 파운데이션 하라고 합니다. A레벨 더 이상 못 한다고 너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니까 A레벨로 파운데이션 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면 파운데이션 하려면 이제 새로운 학교로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희가 도와주죠. 만약에 그렇죠.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예. 예를 들어 뭐 지금 어떤 그냥 일반적인 이제 사립학교로 다니고 있으면 그 학교가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파운데이션 있는 학교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영국에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보딩 스쿨들은 없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인터내셔널 식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는데 뭐 아비나 세인안드루스 이런 데는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도 파운데이션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옮겨야 되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옮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뭐 그것도 그냥 옮기려고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좀 전문가하고 상담 통해서 옮기는 게 맞는지 확인 후에 이제 뭐 학교도 선정하고 어, 거기에 맞춰서 비자 수속에 다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 맞춰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 제가 밑에 그 빨갛게 써놨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A레벨로 순위가 아주 낮은 영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쉬운 파운데이션을 중상위권 대학 입학하는 게 낫습니다. 예. 물론 이제 파운데이션의 태생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태생적인 단점은 1년 과정으로 A레벨보다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레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영국 대학을 갔을 경우 대학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 뭐랄까 물론 많이 살아남는데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A 레벨보다는 떨어질 이렇게 뭡니까 학년을 차고 올라가는 거 졸업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봤을 때 성적이 안 나와서 A 레벨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파운데이션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학생에서 항상 그렇게 추천합니다. 파운데이션 하는 게 낫다고. 네, 최근에 저희 런던 센터에 있던 학생이 원장님 어드바이스로 예, 예. 파운데이션 가는데 제가 그 학생 최근에 연락해봤더니 공부가 너무 쉬운데요. 저 운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학생 계속 1레벨 했으면 네, 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뭐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한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방치된 상태에서 이제 성적이 아주 잘 안 나온 상태로 A 레벨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학은 못 가죠. 그럼 다시 파운데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이란 코스를 모르고 던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도 이 정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예, 네. 맞습니다. 엘레베 너무 많은 정보를 이렇게 계속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도 제가 요즘 요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제가 어마어마한 어떤 뭡니까? 제 경험과 노하우를 솔직히 다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알려드려도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실전하는가는 또 방법적인 것은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예. 하여튼, 아니, 이렇게 알려줘도 이걸 알아도 이제 다음에 또 어디 유학원 가서 상담받으면 거기서 이상한 얘기하면 또 그 얘기 듣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나이 예. 제한은 없나요? 파운데이션 시작해야 되는 나이. 나이는 너무 어리면 안 돼요. 보통은 이제 GCSE 마치고 바로 받아주는 케이스는 잘 없고요. 보통은 뭐 학교마다 다른데, 뭐 만 17세가 넘어야 된다든지 만 18세가 넘어야 되는데, 그거는 룰은 있고요. 뭐 어떤 파운데이션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된다는 학교도 있고 또 뭐 이제 IELTS는 학교마다 다양해요. 5.0 시작, 5.5 시작 뭐 그런 거 있고.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한 학교들은 뭐 사실은 A레벨 첫 해 하다가 힘들면 파운데이션 자기 학교 내에서 트랜스퍼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도 있고 학교마다 다양합니다. 예. 네.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 CC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장님이 본인의 노하우를 대방출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